30년 전부터 이런 댐이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이 댐으로 말미암아서 205개면 68개 마을 950만 평. 평방미터로는 잘 실감이 안 나죠. 지금도 950만 평이 이제 소멸이 됐어요. 높이는 이 제방 높이가 70m, 길이가 498, 목연미터 하잖아요. 총 저수량은 8억 1,500만 톤. 요 물을 유역 변경식이라고 해서 이 물을 완주군 고산면 대아리 예로 물을 빼가지고 만경강의 상류로 삼아서 이 물로 그 전라북도 서북부의 물을 다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30년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계획되기는 일제 말에 계획이 됐었어요. 1940년대에 용담댐을 막으려고 농지 보상을 다 해줬었습니다. 아니 보상이라고 해 강탈하다시피 그냥 가져가. 그때는 그런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계획이 됐었고 실제로 자갈 같은 걸 쌓아놨었어요. 그 30년 전만 해도 금산 가는 길로 피라미드처럼 돌들을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용담댐을 막아야 할 이유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용담댐 그때는 주로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전기 때문에. 근데 지금하고 사정이 다르죠. 지금 총 출력이 얼마요? 요새 전기가 얼마 총 생산은 몰랐지만은 일제 때 100배, 200배도 넘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 사용하는 개념도 다르고 그랬는데 그때 이 댐을 만들어서 3만 킬로와트 전기를 쓰려고 했어요. 그 불을 쓰고 낙차가 있으니까 진안이 저쪽보다 100m 이상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 대아리로 빼가지고 그때도 설계는 거의 비슷해요. 그 물로 호남평야의 물도 되고 이제 발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3만 킬로와트면 와트수로 산정하면 킬로와트니까 3만, 30만, 300만, 3천만 와트네요. 그러면 그걸 3천만 와트를 3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천만. 100만이요? 그래요. 130쪽짜리 등을 100만 개를 쓸 수 있었다 이 말이지. 전기가 지금처럼 뭐 전기 밥솥 이런 걸 이렇게 안 쓰고 집에 전등 하나만 썼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아예 젊었을 때만 해도 아랫방, 윗방을 구멍 위에 천장에 구멍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밝혀서 30촉짜리 하나 써가지고 30촉밖에 못 쓰는 것이 60촉을 쓰면 돈을 2배가량 더 내야 하는데 그 30촉 전기세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기가 힘든데 그럼 100만 가구의 전등을 밝혀주는 건 중요하잖아. 근데 남한에는 수력 발전을 할 데가 없어요. 입지가 없어서 주로 북한에 수풍발전소 또 그 삼수갑산에 있는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 요런 것들이 70만 킬로와트 40만 킬로와트 그쪽으로 다 발전소가 몰리지 남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렇게 절실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걸 못 막고 말았는데 그 뒤에 또 다시 전라북도가 물이 좀 부족하니까 옛날 그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용담댐을
막자. 근데 사실상 막을 놓은 것도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댐 막자 온 게 아니에요. 용담에다 볼을 막아가지고 물을 하루에 그냥 보 수준으로 어느 만큼 갖다 쓰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또 기왕 막으니 도수터널을 뚫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댐을 만들자. 그래서 바꿔져가지고 댐이 됐어요. 댐이 됐는데 그들이 엉터리 설계를 했어요. 지금은 10년 전이, 근데 그게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때로는 향후 15년에는 전라북도 용수가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견적을 내놨는데 하루에 135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주가. 인구도 늘고 공업단지도 건설되고 뭐도 보면은. 그리고 135만 톤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용담댐을 만들어야 하기 생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그 고산에 있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처리장에서 얼마 처리해요? 상수도? 그거 아세요? 누가? 하루 쓰는 양이 50만 톤이랍니다. 그런데 135만 톤이 50만 톤이 지금까지 그 목표된 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거짓말 통계를 작성하고 해서 이렇게 큰 댐을 만들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좀 웃기는 일도 일어났어요. 금산 아래 대전권 사람들이 왜 상류에서 막았냐, 우리도 물 좀 달라, 하천 유지용수 이런 걸로 쓰게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전라북도용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을 주냐 하고 건설부나 전라북도는 그랬지. 근데 너희들 물 얼마 쓰냐, 지금 50만 톤도 못 쓰지 않냐 하루에. 근데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원래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만든 댐이지만 원체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전라북도가 하루에 135만 톤을 쓸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게 언제 들어갈지 몰라, 잠정적으로 그 대청 댐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다 하고 물을 흘려보내는데 다행히도 요새 댐 찍어서 용담댐 관리사무소에서 물을 조정하더라고요. 잘 안 내려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전주 쪽으로 많이 안 내려보내고, 전에는 처음에는 무조건은 그 설계 용량대로 내려 쏟으니까 댐이 막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빠져서 시뻘겋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을 가둬두면 제법 오래 가더라고. 잘 안 내려보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더라고. 대신 쓸모없는 실제로 3배 이상 큰 댐이 지금 막아진 거야. 용담댐으로. 이것 때문에 재난이 사실상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용담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다가 이런 또 얘기까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 덜 많은 건데, 댐을 용담댐 입지가 930평방킬로미터예요. 장수, 이 번암 산소를 빼놓은 장수군 전체. 또 무주 안성 장수 계곡오고 내려오는 그 양, 우리 진안에서 내려가는 양, 금강이 다 해서 930평방킬로미터인데 1300mm가 온다고 했죠? 우리 강수량이. 그러면은 그 내리는 물이 전부 12억 톤이요, 1년에. 12억 톤인데, 12억 톤 물 내려오는 게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기상학자들이 산출한 결과는 58%쯤 내려간대요, 하루로. 증발하는 것도 있고, 땅속으로 스미는 것도 있고, 또 비, 한 5mm, 10mm 오면 아예 그게 내려가도 않잖아. 근데 한 60% 정도로 내려간다는데, 이 물이 1년 내에 내려가도 총 절수량
8억 1,500만 톤을 채우들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댐이 가득 찬 것은 댐 막은 지 물을 막은 지 20년에 딱 2번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지난 강수량이 1,400인데 그때는 2,000이 훨씬 넘는 비가 그것도 8월달, 9월달에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집중호우로. 그때 2번 차가고 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차라리 늘 차익이라도 오면은 경치라도 좋지. 뻘겋게 드러나 있고 이걸 호수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지나는 제약만 따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더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적어서 이 댐을 높인다는 그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댐을 높일 수가 없어. 아무리 높여봤자 물이 없는데 못 들어오해요. 지난주까지 물은 1리터밖에 없는데 그 한둘짜리 주전자 사자는 놈이랑 똑같이 만약에 이걸 높인다면 물의 용량이 없다니까. 아예 수자원이 없어요. 수자원이 없는데 댐을 높여서 여기가 뭐 여기 읍내까지 차고 그게 연장기 같은데 땅 팔아먹을 놈들, 북인 쪽에 땅 팔아먹을 놈들이 아마 지어낸 일 같은데 이게 끈질기게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아예 연장댐 높일 수가 없는 댐이에요. 댐 자체가 엎친데 덮친다. 근데 이걸 의외로 그렇게 많이 믿고 있더라고. 믿는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그 금강유역 환경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댐 주변에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집을 사들였어요. 사들이니까 사람들이 댐을 높이려고 주변 땅을 산다 이렇게 아는 거야. 근데 여기는 수자원공사하고 댐 하는 데는 거기는 환경부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예산 항목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데에서 그야말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변에 요식업소 같은 걸 사들이는데 그걸 좀 오해를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건 유언비어니까 이런 데 속아서 이 땅 사지 마요. 자, 이제 우리 지난 군내 그 지명 오늘 한번 이제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지난 사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예요. 좀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안읍은 원래 진안현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진안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소재지 면은 읍으로 한다라고 대통령령이 내려서 전국적으로 소재지 면은 다 읍이 됐어요. 1980년대. 엊그제 지난 읍민의 날 했는데 그때가 5월 1일이요. 그래서 읍민의 날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무튼 진안현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진안읍이라고 이름이 붙였고 여기가 단양이죠? 단양일 겁니다. 요만큼 있으니까 군나리 위에 단양이고 군산리 군나리 이쯤에 군천이 있어요. 군내면 옛날에 군 안에 있다고 해서 군내면이라고 했었고 그거에서 나눠가지고 군산리 군나리 이렇게 나눴고요. 원래 여기 북인면 쪽에 있는 전곡리, 연장리, 연장리는 만행에다 떼어줬다가 다시 가져왔고 전곡리는 1914년에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도민면이라고 있었는데 반월리, 가림리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는 여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망리, 죽살리. 진안에서 제일로 꼴짝이라고 하면 가망리하고 죽살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깊숙이는 깊숙해요. 요 끝털이 여기 은동이 있는데 가만히도 옛날에는 도로가 난 50년도 안 돼요. 도로가 안 났을 정도였으니까. 상제는 옛날에는 상도면하고 한정면 이 두 면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통합할 때 우상자, 발전자 합쳐서 상정면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상도는 진안의 위쪽이라고 상도, 윗길, 상도라고 뜻이고, 탄자는 그 땅이 하도 기름져가지고 밭을 삼킬 만큼 기름진 곳이라고 해서 탄자요. 삼킬 탄자입니다. 이래서 상전면이라고 했고, 북인면은 아까 북인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의원이 계셨는데, 북인면은 이름이 왜 북인면이라고 했냐면 저쪽 산, 저기 보이는 산이 이렇게 상가되게 절벽으로 좀 꺾여 있는 산 있죠? 바로 옆산에 보면 그게 북위산인데, 그 북위산 너머에 있다고, 지난 입장에서 좀 북위산 너머에 있다고 해서 북인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냥 북인면이라면 아주 좋잖아요. 부와 부자, 귀할 귀. 이러니까 지금도 북인면이 지난 읍 다음에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요. 면적 넓은데 옛날에도 넓었어요. 이게 전공이 지금 진안으로 떼어주고 연장이 마령으로 떼어줬다 진안으로 왔죠. 덕천리는 마령에다 떼어주고 남은 것만 해도 이렇게 커요. 그때는 내면, 의면, 삼북면 여기 있는 일북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북인면이. 마령은 옛날에는 독립된 고을이었는데 태종 13년에 진안년에 흡수 통합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름이 우리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우리 말맞자 신령령자인데 마도 홀령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마도 홀령이라고 했을까? 마이산은 소금산이라고 전에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마진, 마등량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온 모양인데 유래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마령, 여기에 덕태산이 있는데 덕태산에 그 말에 얽힌 전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흔한 전설인데, 애기가 어깨에 겨드랑이에 날개가 붙어가지고 용력이 대단해서 혹시 영모에 몰릴까 싶어서 이 부모가 어렸을 때 죽여버렸다 그랬는데 그 말이 또 슬피 울고 어쩌고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유래해가지고 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래요. 근데 원래 마령은 여기 덕천리 여기를 북인면에서 통합에 띄워온 겁니다. 마령은 그런데 여기가 들이 넓어요. 이 대군으로 이어지는 들이 넓어가지고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했던 그런 구조예요. 대군 이름은 뭘 뜻이에요? 대군 흰구름인데 옛날부터 대군이라고 문장에 등장하면은 그 한가로운데 흰구름만 떠도는 한가로운데 그런 산골 이걸로 많이 비유가 됐어요. 근데 왜 대군면이라고 할까? 그것만 흰구름이 많이 있을까요? 여기 대감리가 소대지죠? 근데 여기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기 마을이 뭐뭐 있는가? 대감리는 그 덕태산에 있는 바위가 썩별이라고 왜 그 채석돌 같은 거 있죠? 우리가 하얗게 뭐는
일단 저 땅에다 줄 그리고 할 때 그런 돌이 많아요. 그래서 하얀 돌이 많아서 하얀 바위가 많아서 백암리라고 했고, 백운동은 제일 꼴짜가 아닌데 꼴짝 중에 꼴짝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을을 백운동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그게 백운동이 진안군의 꼴짝이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운은 그 통합이 될 때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거 차례가 좀 틀렸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남면, 동면 이랬죠? 왜 그랬을까요? 연해 동쪽, 연해 남쪽. 그러네. 그거 마련이 소대지였다고 했지? 마련이 얘기거든요? 마련이 얘기니까 마련은 동쪽이라고 해서 동면이라고 했다가 일동면으로 좀 분화가 됐고, 여기는 마련은 남쪽이라고 남면이 됐어요. 그런데 1914년에 이 군현을 통합하면서 면도 통합을 했는데 이름을 그렇게 고음마다 이래요. 뭐 북면, 남면, 서면. 그게 좀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고을마다 중복이 되잖아, 면이.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지향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1914년에도. 이게 가능한 대로 동면, 서면, 남면은 잘 안 썼어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있더라고. 군북면 그러면 군의 북쪽이라서 군북면 뭐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는데, 진안은 될 수 있으면 안 그랬어요. 이게 새로 이름을 장명을 했어. 그때 하여튼 백운동에서 이름을 취해가지고 이거 백운맥이라고 했습니다. 성수면은 여기 의국리하고 용포리 사이 여기에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산이 성수산이라고 그래요. 성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산이 성수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성수면이라고 있어요. 성수라는 건 뭔 뜻이냐면 임금의 나이를 뜻한대요. 성이 성자잖아. 근데 옛날 사극에 보면 우리 지금 만사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연호하면서 만사 부르죠? 대한민국 만세지? 그때 사극 보면은 신하들이 성수만세 또 성수천세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임금은 나예요. 임금이 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임금이 나라였으니까. 아니 하여튼 임금이 왔다고 해서 성수산이라고 한 모양이요. 온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그 이름을 택해가지고 성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서면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련은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면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넓다고 해가지고 1서면, 2서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어요. 이름은 흔적은. 용담은 그대로 용담현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그대로 용담면이라고 했습니다. 용담면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나중에 용담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데는 군내면. 그 다음에 정확치는 않지만은 여기는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동쪽인데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면인데 일북면으로 나뉘었어요. 월계비, 호계비. 이 서면은 지금 주천입니다. 용담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 것을 이게 용담 소재지라고 해서 용담면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양면은 용담의 동쪽이라고 해서 동면이라고 했다가 일동면, 이동면으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런데 동양이라고 하는 건 구리쇠 동자, 고을향자. 이게 옛날에 그 동광이 있었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끔 민간에서 구리를 파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에, 오래된 역사에 고려 때부터 그 기록이 이어진 것 같은데
동양소가 있다. 동양소, 장소라는 소자요. 그건 뭐냐? 구리를 캐던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을 운영하던 송원 뭐요? 향소, 부곡은 뭐라고 있죠? 국사에서? 천민집단. 옛날에 구경으로 하던, 공양으로 하던 그런 거의 다 천민들이 종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구리 캐는 사람도 천민 취급을 했던 모양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동양을 예사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엔 동양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도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하여튼 구리가 나오고 지금도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군가에서도 봤죠? 동양에 지하자원 파내가지고. 자, 진안에 3천이 있습니다. 천이. 주천, 안천, 경천, 합수천. 처음 군가 도입부에 나오죠. 주천. 이건 부를 주자에다 내천자. 그런데 여기가 운장산입니다. 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리 지나가서 운이람으로 지나가죠. 이것을 옛날에 주자천이라고 했어요. 주자천. 근데 주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가끔 봤을걸. 주자의 10가지 후회, 주자 10편이 뭐니 전에 벽에 어지간한지 그렇게 붙어있기도 하고. 주자하고 시조요. 그 양반은 증손자 주자매라는 분이 여기 피난 와서 살았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자천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용담은 서쪽이니까 있으면 옛다가 그때 주자천을 따가지고 주천면이라고 했어요. 안천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자천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요. 옆에 주자천이라고 하니까 안천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천에 살던 안천에 그 삼남리에 살던 하얀 허씨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천에 허씨들 좀 살아요. 살기는. 그분들이 자기들은 그 앞으로 흘러가는 또랑을 안자천, 그것도 유교의 성인이잖아요. 안자는 공자의 수제자 안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거기를 빗대서 자기는 안자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자 떼고 안천이라고. 정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또 정자라고 정이, 정호 그 형제간이 성인인데 유교 성인인데 그들을 본따 가지고 정자천 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전부 주자천을 본던 이름들이에요. 그러더니 송시열이 시대에 그쯤 조선 때 주자, 정자, 안자를 모신 삼천서원을 제치하고 조정의 장계까지 해서 삼천서원이 용담 월계리 생긴 적이 있습니다. 요새 생각으로 보면 정말 미친 양반들이지. 거기에 이제 제갈부호라고 제갈부면까지 같이 합사를 해서 사액서원이었다니까 이 조정에서 경비를 부담은 그런 서원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대원군 때 철거이 당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유래가 있는 이런 애들. 한번도 아까 확인했죠. 이것은 동북 여지성남이 아니라 우리 진양현 읍지, 용담의 읍지에 이제 실린 토사물들입니다. 조금 다변화해서 실었더라고요. 그 여기도서에 보면 경기면적 합해면 논이 1716장, 밭이 1498정인데 지금 통계보다 오히려 그때 논밭이 더 많았어요. 조금씩 많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개간지는 다 개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돌아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농경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용도 변경을 했죠. 그럼 요거 이제 줄었더라고요. 지난해 이런 성들이 살았다는 얘기고. 지난은 그래도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많이 출토하는데 근래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석기 시대에 유물도 발견되는 거로 봐서 역사를 구석기 시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들도 이렇게 있고요. 신안에 그중 유명한 산성이 천만산성이 있습니다. 정열이비가 여기서 군사를 조련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봉수도 있는데 봉수는 나중에 고려 조선 때에는 통일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봉수 라인 또는 저 해변에서 올라오는 봉수 라인 같은 건 남아 있는데 진화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고려시대, 조선시대 봉수는 없고 삼국시대쯤이나 삼국시대 약간 이전 시대에는 있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흔적이 여러 군데 있어요. 봉수 흔적이. 또 역참이 진안에는 달력력이 있었고 용담에는 달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이 많았죠. 아까 말한 건 역참은 공무상 측정가는 관리들을 연말을 보고하는 데다가 키우다가 제공한 편의기관이라면 원은 우리나라가 상업을 참 천시도 했지만 발전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여인숙 여관 이런 게 없었고 좀 변형된 주막 같은 것에서 손님 재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일정 거리마다 원을 뒀어요. 지금은 공립여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원들을 뒀어요.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자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릇을 굽는데요. 요지. 이것은 옛날에는 그릇은 어차피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진흙이 흙이 좋은 데는 요지를 다 경영을 했어요. 지난해도 이렇게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저기 이 웅치 인제는 때 웅치 큰 싸움이 있었고요. 금산방면에서 호남으로 진출을 하는 왜군들을 맞아서 이 전주 쪽 이럴 때 여러 군사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는 의병까지 합사해가지고 이 곰티라고는 곰티제라고는 거기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중과부적으로 조선군이 전쟁을 패했는데 그 전쟁 과정에서 일본군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가지고 전주 쪽으로 진출하다가 전주 못 미쳐 안덕원에서 조선군한테 패퇴를 해버려요. 웅측에서 아주 상처뿐인 영광이라거나 그 타격을 많이 입었단 모양이에요.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는 전멸하고 그들도 막중한 타격을 입어가지고는 결국 그래서 이 웅치가 호남을 지킨 임진왜란 때는 호남으로 저기 발을 못 들였어요. 정유재란 때 이런 침략을 당했었는데 그 통해 이순신 장군도 호남의 온전한 통해 전력을 쌓고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때 말이죠. 만일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답니다. 양구 호남 심호국가라고 해서 이게 그런 큰 대첩이 있었던데요. 이 대첩, 이건 대첩이라는 것은 이긴 전쟁을 뜻하는데 사실상 지긴 졌지만은 사실상 내가 말을 중국에서 하나 지긴 전투였는데 사실상은 이긴
전쟁이었다고 대첩자를 이제 붙입니다. 천주교도 일찌감치 들어왔었어요. 일찌감치 들어온 건 특히 대원군 병임 박해 이때는 참 신자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주로 충청도에 있는 그런 신자들이 완주나 진안군 이런 데 꼴짝꼴짝으로 들어와서 많이 교우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진안은 은동이라고 아까 내가 제일 꼴짝이라고 했죠. 진안에서 죽살리 그 은동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성당 봉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박해 때문에 그런 교우들로 형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개신교는 이 호남으로 진출한 교가 미국 남장로교였는데 그쪽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을 시켜가지고 지난 쪽은 그래서 장로교가 많습니다. 반수 이상, 한 60, 70%는 지금 장로교죠? 장로교 그때 당시 선교사 역할들 때문에. 원불교도 진안으로 큰 인연이 있어요. 진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세가 확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진안 의병 활동도 있을 거예요. 마이산에서 정제 이석용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병이 일어나서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태수라는 사람도 저쪽 동양방면에서 용담방면에서 많이 전투를 했고 유지명도 용담에서 싸운 적이 있고요. 김동신이라는 사람은 한말 군인이었었는데 나중에 군대 해산된 뒤에 의병이 되어가지고 싸운 일이 있고요. 3.1운동도 진안, 주천, 마령, 성수, 마령 등등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교육기관은 일제가 우리를 병탄을 한지 1910년이죠. 근데 1911년에 전국적으로 군소대지는 학교를 세우라고 칙령을 발표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학교가 없으니까 향교 같은 데 있잖아요. 향교 명륜당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신식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건설하고 학교에서 사진에 본 그런 건물을 4, 5년 후에 완공하고 이제 옮겨왔어요. 하여튼 시작은 1911년도에 그 다음에 그때는 용담도 군이었었으니까 용담도 조금 늦어서 1912년에 용담 다 지금 국민학교입니다. 저희 명칭도 지금 많이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보통학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심상소학교라고도 했습니다. 심상은 일본말로 보통이라는 뜻인데 그냥 저들 말대로 그렇게 고친 적도 있고 나중에는 국민 의무교육이다 해서 일제부터 국민학교로 변했는데 우리도 그대로 답습을 했죠. 답습을 하다가 90년대에 이제 지금은 뭐로 있어요? 초등학교로 바뀌었나요? 그렇게 바뀌어왔어요. 중학교는 말하는 1912년 중학교는 1949년에 진안 중학원이라고 해서 세워져서 나중에 상당히 늦게 전면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상전에는 중학교가 진안하고 너무 가까워서 상전에는 중학교를 안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주 사람이 진안 사람으로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면이 다르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는 1956년에 세워졌는데 지금은 4개교가 남았죠. 진안 공업고등학교, 제1고등학교, 안천에 초중고등학교가 3개 같이 있죠. 마령고등학교.
그래서 4개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진앙에서는 인민재판 이런 것은 없었대요. 그만큼 순박하고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극에서 보고 6.25 때 보면 뭐 자화비판이니 뭐 인민재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다니. 또 여기서는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4단장 윌리엄 히 소장이 저 상전에서 완전히 낙오되어가지고 헤매다가 한 달 이상을 헤매다가 상전에서 주민신고를 접해서 평양으로 모스크바까지 압송이 돼서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련에서는 방송에서는 미국이 북침을 했다는 동 어쨌다는 동 이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방송을 하고 어쩌고 이제 돌아와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진앙은 관계는 없지만 큰 사건은 큰 사건이요. 사단장이 생포됐다는 건 얼마만큼 어떤 상황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제시대 때 난지다현이라고 이름을 불리기도 했는데 또 월랑을 이름을 같이 썼다고 해요. 지금 뭐 월랑 아파트도 있고 막 하지만 그 전에 월랑이라는 이름을 많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이 월랑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같이 쓰고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마 이두식 말인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니라 그걸 한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뛰어넘을 월자에다가 어질량을 쓰기도 하고 다월자에다가 어질량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다월자에다가 삼수변에 어질량은자 물결랑자 요걸로 바뀌었는데 음을 중시했지 뜻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이유는 있겠는데 그 뜻은 못 밝혔어요. 근데 난지나라만은 잘 안 써. 근데 옛날 그 고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앙은 월랑이라고 많이 썼어요. 흔적 많이 있잖아. 월랑 아파트. 옛날 월랑 하숙도 있었고 월랑이라고는 이름이 들어간 음식점도 여러 개 있고 월랑시도 월랑시. 근데 그 진앙이시로 월랑시라고도 했고 월랑이시. 심지어 세차장도 월랑 세차장이 있었고 월랑이라는 이름은 광범위하게 많이 썼어요. 그 정연임에 대해서 금방 탐구가 내용을 봤더니 마지막에 그 북인면 오른게 다섯분 이렇게 다 했거든요. 네. 이런 책들이 여러 개 불러다니는데 지금 그 저쪽 청강한 쪽에서 자기놈으로 나온 책자도 있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다 추정하는 내용도 있고 책들이 있는데 이거 딱 나오는데 어디서 확실히 나온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자료에서? 그때 당시에 진안 현감이었던 민인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토역일기라고 정약일상을 쭉 써놓은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북위에서 딱 주로 자기가 근데 북위에서 뜯겼어요. 북위에서 뜯겨가지고 그 북위 그 사람들이 무장하고 그 사람이요. 계속 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쫓기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기록에는 그 다복동 뒤에 절벽에서 더 나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현지 가봐도 절벽이 없어. 아니 바위는 많아. 바위는 많은데 그냥 이 걸어서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지금 아니 아무튼 그분은 그 다복동에서 죽은 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성수가요. 네. 진한 성수가 있고 무슨 성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후동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아까 내가 언뜻 얘기했는데 그 옛날 때는 남면, 북면, 동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울마다 중국이 될까 싶어가지고 가능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것을 선수면은 선수상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임실 선수도 그 선수상이 있어요. 임실 선수에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했는데 그 통에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외궁에 있는 이게 성수면에 있는
중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성수중학교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진성중학교, 진한 성수중학교 약은 이거고 지금 고쳤더만 진한 성수체육이라고 전에는 의궁리에 있다고 해서 의궁우체육 이런 식으로 중복이 안 되려고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진화는 새 이름으로 그들 많이 한 거예요. 성수는 임실성수하고 그 진화 성수 있는데 중복되는 걸 찾아보니까 백운면은 세 군데나 있더라고. 어디요? 어디? 제천에도 하나 있고 주천도 남원주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흥군 주천면 하면 되지만 우체국 쪽에서 생각하면 일부인 짓고 어디 발송기가 나와야 하는데 주천 우체국 하면 어디 있는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남원은 남원주천이라고 우체국 이름을 여기는 전북주천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 이름을 구별이 하니까 복잡했더라고요. 그 성수 때문에 진화는 좀 지명이 좀 혼란이 있었어요. 또 없으세요? 저는 지금 구룡리에 살고 있는데요. 구룡리? 네. 예리구미 그러면서 거북이 성당이나 이런 식의 거북이에 관련된 게 진안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지명 같은 게 왜 유독 진안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건지. 아니 거북이에 관련된 건 진화뿐이야 많겠죠. 많은데 그 구룡리는 조금 애매하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얘기를 하고죠. 이제 한 번 더 보면 예니구음이에요. 클레자, 이 진흥리자, 거북구자, 꼬리미자. 이게 진흥밭에서 거북이가 꼬리를 끌고 간 자국이 있다고 해서 예니꿈이라고 했고 그냥 예니꿈이라고 했어요. 땅이 길었어요. 거기 응? 가는 데가. 거기 가는 데가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넘으려면 예리꿈이라고. 그런데 그 이름을 못 살리고 거북구자 용용자가 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구룡리라고 했고 또 문제가 있던 것이 상전면에 구룡리가 있어요. 거기는 9구자 구룡리요. 근데 거기 구룡리는 좀 달라. 그건 구름들이라고 했지. 왜 물이 나오나 물이 계속 나오는 눈 보고 구름문이라 그래요. 거기가 그 구름문이 있어서 구름문에서 근데 한 분들은 뭐 9구자 6년자인데 그것도 그냥 구름문에서 유래한 거. 안천에 있는 어디요? 구례. 그 구례도 그 구름문에서 유래한 지명이고. 예리꿈이는 이 이름 자체는 명자는 관계가 없어. 거북꿈. 구봉사하고 구봉선장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나중에 옛날에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름, 지명 이런 거에다가 인물을 유추해가지고 붙였는데 그 구봉 송이길이가 이쪽에 올 겨를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감사합니다.